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입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가 회전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강체 회전 아니면 강제 회전류라고 하는 가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정이 되겠고요. 자, 이 가정은 실제로 유체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가정이 무엇이냐? 자, 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유체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가운데 쪽에서 90도로 갈 때 이 바깥쪽에서도 90도만큼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쪽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로 움직이면 바깥쪽에서도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로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는 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유체에서는 좀처럼 이런 현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떨 때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났냐? 이럴 때 그렇습니다. 자, 이 원형 용기 자체를 갖다가 회전을 시키면 이 그릇 자체를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막대 같은 걸로 이제 뭐 어떤 액체를 갖다 휘휘 저어주면은 계속 똑같은 그런 속도로 계속 저어주면은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체 회전 아니면 강제 회전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수면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회전을 시키면은 가운데는 조금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바깥쪽은 조금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 포인트를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수직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의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력 가속도 G만큼 아래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바로 이제 원심력을 받을 건데 구심력의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따로 떼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력하고 그리고 원심력하고 합쳐진 요 화살표, 그리고 이게 이루는 각도의 90도 방향으로 수면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어디에서 봤느냐? 바로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유체가 수평 방향으로 등가속 운동할 때 아래로 중력 가속도 G만큼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A만큼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갈 때 바로 이런 모양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세타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세타죠. 자, 그랬을 때 이 세타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만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우리 한번 요거의 크기를 갖다가 계산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FC는 이제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구심 가속도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이쪽 바깥쪽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인 거고요. 구심력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마이너스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구심 가속도는 A는 이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인데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A는 R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이제 봤었던 거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탄젠트 세타는 G분의 R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과 Z를 잡았습니다. Z는 윗방향 이제 플러스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을 이렇게 편미분의 형태로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 방향을 보면요. 자, 이쪽 방향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원심력은 크기가 이제 MR 오메가 제곱이죠. 힘의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면에 작용한다. 면은 이제 D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DR만큼 변화할 때 얼만큼 압력이 변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파셜 P, 파셜 R이죠. 그러면은 DR만큼을 나눠주고 파셜 P, 파셜 R이라고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부피입니다. 요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분의 질량은 이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 곱하기 R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게 바로 파셜 P, 파셜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써줬고요. 그리고 이제 Z 방향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정수 압력 rho G Z만큼의 압력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Z가 아래로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 Z만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델타 Z만큼 DZ만큼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은, 자, 이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없어져서 이제 rho G만큼 이제 되고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파셜 P, 파셜 Z가 마이너스 rho G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위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미분 방정식 풀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셜
로 해주시면은 이걸 편미분 해주시면은 각각 이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수, 뭐 적분상수죠. 적분상수 마이너스 로지 z, 여기 이제 z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로 r 제곱에 오메가 제곱, 이거를 갖다가 이제 r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갖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적분상수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R과 Z가 0,0일 때, 그때 이제 P0, 대기압만큼만 이제 압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P0로 이 적분상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기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무엇이냐? 회전하는 액체 내에서의 압력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만큼 회전을 하고 있다, 강체 회전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R,Z, 위치에 있는 R,Z 어떤 위치에 있는 곳에서의 압력이 딱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표면 따라서, 이 표면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이 전부 다 이제 P0일 때, 압력이 전부 다 P0일 때, 그럼 이제 P0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 되겠고, 요거 없어지고 넘겨주시면은 Z는 2G분의 R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떠한 형태냐면은, 자, 회전 속도가 일단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2G분의 오메가 제곱이 요게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Y는 AX 제곱꼴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Z는 2G분의 오메가 제곱 R 제곱,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게 이제 뭔가 2차 함수의 꼴로, 포물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표면이 이런 포물선의 형태로 나온다, 2차 함수의 형태로 나온다, 그랬을 때, 아, 이거는 강체 회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거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압면에 대해서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 압력 P1, P1이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갖는 곳이 어느 지점이냐, 그런 지점을 다 찾아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건데, 자, 요 공식은 바로 그냥 P 대신에 P1을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일정한 상수를 넣어주시면,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는 사실 뭐냐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AX 제곱, 그렇죠? AX 제곱 플러스 이제 B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제 등압면 중에서 특별히 P0인, 압력이 P0인 등압면이 바로 이 표면이 되겠죠. 이렇게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액체 내에서의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강체 회전율이다 아니면 강제 회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정을 했을 때 압력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로 회전시킬 때 R,Z에서 R,Z라고 하는 임의 포인트에서의 압력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압이 P0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표면이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요 공식으로 되는 거죠. Z는 2G분의 R제곱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높이 Z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떠한 포인트에서의 기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여기를 갖다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G분의 R 오메가 제곱이 탄젠트 세타인 것을 만족하는 요게 이제 세타가 된다, 이 기울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뭐가 또 있냐? 자, 요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H라고 보는데요. 자, H는 어떻게 하느냐, 별거 아니고요. 요거 대신에 H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R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이제 R0라고 많이 쓰는데요. 자, R0를 갖다 써주시면은 요게 이제 딱 높이가 얼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책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요겁니다. 자, 원래 수면이 요만큼이었잖아요. 원래 수면이 요거였는데 회전을 시키니까 이렇게 됐죠. 강체 회전율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하고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H다. 그럼 요거는 2분의 1 H, 2분의 1 H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체가 회전할 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